안녕하십니까. 안상현의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157강은 감사보고서 작성과 감사의견 결정 시 외부 감사인인 회계법인이나 담당 공인회사가 이 감사의견을 주면서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얼마나 범민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3월 20일이고 그 결산 재무제표 마감일이 보통 3월 말까지니까 그거보다 일주일 전에 결산재무제표 공시가 돼야 돼요. 근데 공시를 할 때 상장법인이나 코스닥법인이 아니면 또 총자산 120억 이상의 중견 중소기업은 다 회계사들의 외부 감사를 받아가지고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때까지 하게 되는데 상장은 이번 주까지 거의 공시를 해야 되고 비상장은 그래도 한 주일 더 있다가 다음 주까지 어쨌든 공시하면 되고 그래서 4월 중순까지 이제 그 감사보고서가 전자 공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25,000개 이제 3만 개의 그 국내 기업들이 120억 이상 기업들이 전체가 이제 공시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재무제표를 다 받아서 볼 수 있고 속속들이 알 수가 있는 그러한 투명 경제사회가 되는 거에 초석이 현재 감사보고서다 이런 얘기죠. 이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돼야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수많은 이해관계자에는 투자자, 채권자도 있지만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그 많은 소비자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천만 다죠. 왜냐하면 5천만이 다 어떤 제품이나 이런 제품을 소비하는데 그 제품이 잘못해서 다음부터 더 이상 단종이 되거나 망가지거나 AS를 받거나 이런 모든 것이 그 기업의 계속적 존재, 고잉 컨선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은 모든 회계 처리나 이런 것이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해서 작성한 것이다. 그죠? 고해석기업 공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기업 회계에서 중요한 것이 계속 기업이다. 왜? 현재 오늘까지 이 상태가 내일도 거의 비슷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회계 처리가 필요한 것이지 내일 모레 문 닫는다. 그러면 다 이제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전거 한번 타면은 계속 굴러가야 존재하듯이 기업도 계속 굴러가야 존재하는 것이고 언젠가 누군가 그 계속 존재하는 가는 동력을 상실하면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계속성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의견을 줄 때 회계의 개정도 분식회가 되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 분식회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 상태가 나쁘거나 경영 실적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한정의견을 줍니다. 저희 회사도 어저께 어느 기업의 하나에 대해서 한정의견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계속 기업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 불안정한 상태를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첫째, 이 매출액이 너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손실이 마이너스 100억 이런 것이 막 지속됐다가 이번에는 또 플러스 10억이 됐다가 또 마이너스 100억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너무 이 안정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이나 손실이 누적되면은 회사의 자산이 200억이나 없어지기 때문에 또 이게 매출액이 이렇게 내려가는 쪽이다. 그러면 이제 곤란하죠. 게다가 재무 상태를 보니까 여기에 재고 자산이 너무 누중돼 있고 또 그 영업권이 너무 큰 게 있고 해가지고 이게 수익을 잘 창출하지 못한다. 그래서 현금은 너무 적고 그래서 여기에 추가 증자나 추가 차입금이 많이 들어와야 이것이 계속 기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감사의견은 현재 어저께 3월 20일 현재는 아직도 추가 차입이나 추가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만 계속 기업이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이건 이제 특별한 사항을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이 회계감사보고서를 너무 쉽게 알고서 그냥 막 적정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상황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모든 기업, 상장 코스닥 기업들은 결산기가 대부분 또 95% 이상이 1월부터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의 회계사들의 일이 바로 이때 3월 말까지, 2월 말부터 3월까지 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거의 초죽음 상태의 기간이죠. 이때 결산재무를 최종 확정해서 주총 일 전에 제출 공시해야 되는데 주총 일 전에 일주일 전 공시니까 당연히 다음에 3월 31일이 주총일이면
그 전까지 이제 3월 30일 일요일이니까 3월 30일이 될 것이고 일주일 전이 20일까지 23일이 되는 것인데 자 감사의견에는 그래서 적정 아니면 비적정이에요. 비적정에는 한정과 부적정과 의견 거절인데 이거 최악의 경우고 한정은 그래도 좀 일부만 문제가 있다는 얘기니까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상장사의 99%가 적정이었어요. 이게 대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99점이면 100점하고 똑같은 건데 상장사의 99%가 적정이다. 이건 좀 여태까지도 우리가 회계감사인들이 굉장히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가불과 을에서 을의 입장에 너무 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비정상적이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2018년 거에 대한 2019년 이번에 나가는 것부터는 그동안의 분식회 불식감사에 대한 시비를 벗어나서 의견 변형, 즉 비적정을 꽤 많이 줄 것 같다. 제가 느끼면 적어도 3, 4%는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여태까지는 2018년까지는 왜 그랬냐면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비적정이면 곧바로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고 주가가 폭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회사도 부담이 되고 근데 이제 이거를 증권거래소에서 2019년도부터는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을 1년 유예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피감을 받는 상장회사하고 우리 감사인들이 전에같이 절박성이 이제 좀 줄어들었어요. 전에는 이제 그냥 직접 비적정이면 중요한 사안의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상장폐지 집회 폐지 실질심사로 직행하지 않고 이제 심각한 문제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1년 유예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우리 회계사들은 회계법인들은 성실하고 소신 있는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게 바로 이제 결정적 변화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 비적정 받으면 상장 폐지돼서 회사가 잘못될 수 있는 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비적정 준다고 해서 회사의 자산이 날아가는 게 아니죠. 회사는 그냥 존속합니다. 또 주가만 정지가 되는 거예요. 주거래만.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문제가 있다고 이제 압박을 하니까 회계사들이 거기에 이제 그 온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무사한 일 아니면 결탁까지는 아니지만 굴복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굴복하지 않아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또 전면계정 영업법이 그렇게 굴복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많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잘못되면은 담당한 회계사뿐만 아니라 담당회사뿐만 아니라 심리실 담당자하고 대표이사까지 책임을 지는 연좌제가 동원이 됐어요.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이게 가서 현장 저는 감사를 하지 않고 쟁점만 듣는데 쟁점만 듣는다 해서 판단을 이제 가감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연좌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쟁점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만 물어봤는데 이제는 회사가 책임 다 져야 되고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 조성이 됐다 그런 얘기죠. 또한 이 감사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협상이나 상거래 대상이 아닌 공공재다. 공익보호를 위한 최종의 포로다. 이 감사의견이 부실감사가 되거나 아니면 분식회계를 예방하지 못하면 정말 수십만의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거예요. 가장 파탄이 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외관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죠. 다른데 밥은 먹어야 되는 법이 없어요. 옷도 입어야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입고 싶으면 입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 변호사도 이 아주 어려운 사람을 위한 국선 변호인들은 국가에서 대주는 거니까 이거 외에는 모두 강제 구매하는 법률이 없어요. 병원도 아프면 가면 되는 거고 가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그냥 열심히 운동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병원에 가야 되는 강제 병원 가는 법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는 강제되는 법이 없어요. 썩은 사과는 안 사면 그만이죠. 구매해야 할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분식이나 분실재무제표는 도려내야 됩니다. 이것이 강제외관법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보호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이제 많이 방치가 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 전면계정외관법으로 많이 보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호의 일면에는 피감기업인 그 회사하고 회계법인 회계사들 굉장히 강하게 감리하고
규제하는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때문에도 더욱더 공익보호를 위해서 이제는 할 수 없이 그냥 문제가 있으면 가감하게 골라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분식회계에 대해서 온종주의나 무사한일 결탁해서 적정의견을 주면 결국은 모두를 죽인다. 그런 얘기예요. 모두를 죽이는 모두가 누구냐? 이 투자자의 모든 공익을 피해주고 투자자한테 거액 손실 입혀서 이 사람들은 물론 내 당회사에 소송을 걸거나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또한 담당 회사나 그 주변 인력, 심리실, 회사의 대표, 회계법인까지도 이렇게 모두를 죽이는 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문제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감사 의견을 변형해서 비적정을 주면 모두를 살리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냐의 문제가 감사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회계법인한테 특히 그 분식회계를 하는 회사한테는 모두를 죽이느냐 모두를 살리느냐 적정 의견 줘가지고 적당히 흐물흐물하면 모두를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엄격히 비적정을 하면 모두를 살린다. 그래서 그 회사도 살릴 수 있어요. 그 회사는 그러면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할 뿐이에요. 뭐가 불편해? 은행 대출할 때 소명을 하면 되고 상장변 시심사할 때도 소명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당회사는 죽지 않습니다. 불편할 뿐이다. 아무리 비적정을 받아도. 그래서 이용계좌가 산다. 그런 얘기죠. 사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1년간 경영하면 확률적으로 5% 내의 기업은 경영 실적이 악화되거나 재무 상태가 악화되거나 경쟁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탈락을 됩니다. 필연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글이나 애플에서도 있는 사원 중에서 경영 실적이나 자기의 업무 실적이 바닥인 3 내지 4%, 5%까지는 퇴사시킨다 합니다. 그죠? 누구나 1년이 지나면 게으른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고 실적이 나쁜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5% 퇴출시키는데 이런 것이 상장기업 논리에서도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누구를 아무나 5%를 짤 수는 없고 바로 외부 감사인이 바로 이런 이 재무 악화, 경영실적 나쁜 기업의 5%, 3% 이런 거를 걸러내가지고 낸다. 걸러내는 것은 나가라고 떠미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의 재무제표에 거액의 결손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 또 계속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질 것 같은 회사한테는 넘어질지도 모른다고 개업성 불확실성을 표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또 이것이 바로 5% 내지 3%의 부실기업을 불량 기업을 걸러내가지고 세상에다 알리는 길이다. 세상에 알려야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대출 문제도 제기를 하고 대출도 소명을 받아서 다시 보완이 되면 더 대출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거를 감춰서 분식회계의 재무제표가 세상에 떠돈다면 그 세상은 혼탁한 아주 이 신뢰성이 없는 그런 불신사회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외부감사가 바로 이런 불신사회를 신용사회로 안착시키는 유일한 보루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이었습니다.